분별심 없이 살 수가 있을까요? 분별심 질문 어떻게 됩니까? 잘 하셨어요. 분별심 없이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모든 가치 판단이 다 없어지는 건데. 그게 이제 가치 판단을 하지 마라. 그다음에 물론 이제 저도 뭐 명상하고 이럴 때는 가끔 가다가 내 안에 붓이 있고 붓이 안에 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 무고하게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죽인 붓의 모습도 내 안에 있고 또 나처럼 생각하는 뭐 휴머니즘의 마음이 붓이 안에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럴 때 명상하면서 그런 걸 얼핏 느낄 때와 우리가 사회가 이루어지고 인간관계가 있는데 분명히 뭐 사회적 정의, 뭐 부정의도 있을 수 있고 또 약자를 괴롭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모든 분별심을 다 없애버리면 가만히 있어야 되나 모든 거에? 자, 아주 잘 하셨어요. 자,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하여튼 생각이잖아요, 그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죠? 무슨 생각이든지. 근데 이거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가치 판단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분별심 일으키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럼 그거는 인간이 아니지. 살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생각을 하는지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렇게 뜨이면 자 가치 판단을 가지고 봅시다. 어떤 가치 판단을 했다면 선악 가치 판단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실제 정치적인 얘기를 들어봅시다. 지금 여기에 지금 뭐 누구 조국 가지고 얘기를 할까? 조국 지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분명히 파가 갈라질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은 조국을 임명하는 게 선이라고 생각하고 조국을 반대하는 사람은 조국을 임명하는 게 악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가치 판단이라는 게 조국을 임명하면 안 돼. 임명 그래도 해야 돼. 검찰 개혁을 위해서. 아니야. 어떻게 그런 말 다르고 제 행동 다른 그리고 마누라 시켜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법을 집행하는 장관이 될 수 있어. 안 돼. 이게 가치 판단이란 말이야. 그럼 가치 판단하지 마라는 얘기는 그러면 조국에 대해서 난 몰라. 난 관심 없어. 이게 가치 판단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나는 조국을 지지해. 나는 반대해. 나는 몰라. 몰라 하는 것도 여론조사에서 하나의 카테고리야. 몰라 하는 나는 중립이야 하는 것도 하나의 카테고리야. 그러면은 중립도 가치 판단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몰라 하는 것도 가치 판단에 들어가요. 그럼 가치 판단을 하지 마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나는 조국을 지지해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일 뿐이고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게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가치 판단을 내려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가치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걸 내가 알아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지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놈들은 다 싸그리 그냥 다 죽여야 되는 놈들이야. 전부 토착 외고야, 그냥 토착 외고. 근데 또 찬성하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그 토착 외구라고 하는 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조국을 찬성하는 사람은 전부 빨갱이야. 다 죽여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라. 자기들이 그런 가치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자기들이 판단한 것을 절대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치 판단을 내려놔라라고 얘기해요. 가치 판단 내려놔라.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지.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충분히 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 그 사람들 왜 그럴까? 일단 뭐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일단 하나만 얘기하면 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 보이는 게 달라요. 자기 입장이 다르다 이 말이야. 그 여기서 보는 사람하고 저쪽에 보는 사람 입장 같을 수가 없어. 그 서 있는 자리라는 게 역사적으로 그 집안의 배경, 내력, 그다음에 현재 권력의 위치, 뭐 미래의 권력 정치의 가능성, 그다음에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든 이런 경험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그 어느 것도 하나가
절대적이라고 할 거 없이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전부 다가 상이란 말이야 그게. 그래서 이 상이 상인 줄 알면 그것이 다 허망한 거다 이 말이지. 조금을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성질이 나지. 근데 현상계에서는 이제 여기에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해야 돼. 투표를 하고 해야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판단할 때 내 판단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대의명분에 이런저런 장단점을 따져보니까 그래도 찬성을 하든 그래도 반대를 하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 나는 좋겠다고 생각을 한다. 그게 틀릴 수도 있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항상 두고 그래 네 생각은 그렇구나. 나는 생각은 이런데 지금은 아직은 나는 여기까지야. 그게 가치 판단을 유보하는 거예요. 일단 유보. 이 유보라는 말이 이해가 되죠? 유보를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라는 게 가치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모든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무슨 생각이 일어나든 내가 생각이 일어나는 줄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또 다른 장면인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사람들이 시컨 지가 말해놔놓고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 따지면은 이런 사람 분명히 있어요. 자신도 그럴 때가 있어. 그때 생각이 일어나는 줄 알면 자 이런 유보하는 정도까지 수준의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할 때마다 생각이 일어나는 줄을 알아요. 생각이 일어나는 줄 알면 그 생각으로부터 그 생각을 널어놓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요거 분별심도 마찬가지. 좋다 싫다예요. 좋다 싫다. 어떤 것에 대해서 좋다 싫다라는 분별심을 없애고 나면 사람을 대하든 물건을 대하든지 간에 그 차별 대우를 덜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매 순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면은요, 내가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이 생각 자체가 사실은 실체가 없고 이게 이 말이에요. 이게 무자성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생각이었을 뿐이구나. 이것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아는 데까지 가면 그게 무아를 아는 거예요. 그 무아를 확실히 깨달았을 때 분별심을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는 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무념무상이라는 것은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야. 자, 생각을 한자로 쓰면 생생한 깨달음이야. 생생한 깨달음. 그러니까 생각은 절대로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다만 그 생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챌 뿐. 그 생각을 알아채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이 실체가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은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고 그 생각은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을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라이프가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건 좋은데 계속 이걸로만 참고해서 가게 되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좀 참여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오히려 더 냉정하게 더 잘 할 수 있어요. 참여를. 왜냐하면은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연민과 이런 걸 가지면서 그 사람들을 죽일 놈이라고 하지 않으면서도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거꾸로. 왜냐하면은 그런 거는 인정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공부를 한 사람들이 그런 현장에 가면 정말로 인신공격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진짜 정의로운 타겟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진짜 시급한 게 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더 잘 맞춰요. 그러면 그 스님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지금 네 마음속에 타오르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먼저 내려놓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 얘기예요. 그 현장이 자 우리가 삶의 현장을 얘기를 하잖아요. 자 삶의 현장은 지금 정치판이 됐든 뭐 종단에 뭐 개판치 있는 스님들이 됐든 산속에 있는 스님을 찾아왔어. 아니면 지금 여기 우리 얘기라고 합시다.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은 지금 요 자리예요. 요 자리. 근데 한국에서
뭐 지금 여당 야당이 개판 치는 것은 우리 삶의 현장이 아니야. 일단은. 그러면 내 삶의 현장이 이 자리에서 깨어 있느냐 없느냐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것이 확대돼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어떤 자리에 처했든지 간에. 예, 그래서 그것을 내가 지금까지 이해한 불교는 그걸 강조하고 그걸 가르칠 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네가 이 자리에서 깨어 있고 네가 지금 분노심하고 적개심 때문에 네 마음을 다치고 있는지 너는 돌아보면서 지금 그 분노를 표하고 있느냐, 이거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가라앉거든 나가서 싸워라. 총을 쏘든 칼을 치든 그때 해라 이 말이야. 그때. 그래서 분노심과 적개심을 가지고 싸우면은 너도 죽고 상대도 억울하게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감정적이 되지 말라는 말. 감정,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거하고도 비슷한데 감정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 감정은 감정대로 쓰되 그 감정을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쓰라 이 말이야. 사람의 차별이 아니라 그쵸. 그 문제에 관해서 그렇죠. 그 문제를 보라 이 말이야. 문제를 보라 이 말이야. 뭐 있다, 이게 그렇죠. 그 문제를 보라는 게 사실 대통령이 내가 보기 대단한 사람이야. 검찰은 검찰대로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일을 하면 된다. 그 감정이 추지 말고 할 거 해라 이 말이야. 잡아놓을 건 잡아놓고 인사권 할 건 하고. 그렇지만 거기에 자기의 가치 판단으로 저 새끼 죽여야지 내가 나를 쳤어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나쁜 놈이야. 애들 불교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야. 거기에서도 공명정대하게 할 수 있으면 존경할 수 있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는다, 생각을 없앤다라는 말은 이 무념무상은 안 돼요. 무념무상이 되는 게 아니라 무념무상이라는 것을 그것이 어떤 건가를 아는 생각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마라. 나 생각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생각을 없애요? 그 대답이 스님들이 전형적인 대답이 뭐예요?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마. 이런다. 왜? 생각이 엄청 많은데 어떻게 하면 생각을 없애죠? 하면은 여기 플러스 어떻게 하면 생각을 없애죠? 라는 생각이 하나 더 플러스 될 뿐이야. 그러니까 그 생각도 내려놔라. 그거를 내려놔라. 그거예요.